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3학년도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 39번 문항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항까지 있기 때문에 한 문제만 더 풀면 13학년도 객관식 기출문제는 마무리가 될 거고 이제 12년도로 넘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항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행정 파트에 해당되는 거죠. 교육행정 파트 중 교육, 재정,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재정, 운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정의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그 부분 이 부분만 이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교육, 재정의 운영에 대한 정의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 교육, 재정의 운영 원리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딱 되는 거예요. 그 이상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 행정에서 뭐 교육 계획, 플래닝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전혀 예상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예상했던 부분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교육 재정 운영도 한 번쯤은 보고 가시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만 보시더라도 장기 기억 속에 저장이 되실 거예요. 교육 재정은 여기 보시면 교육 재정 운영은 재정의 확보, 배분, 지출, 평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과정도 꼭 중요하니까 이거 원리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교육 재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교육 활동에 필요한 재반 경비를 공권력에 의하여 확보하고 조달하여 한 목적적으로 관리 지출한 일련의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교육에 필요한 돈을 걷고 이제 경비를 실제 공권력에 의해서 확보하고 뭐 세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고 한 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교육 계획에 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그것을 교육 어떤 재정을 지출하고 또 관리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교육 재정이라고 한다. 이 정도 정의는 서술해 주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에 정의를 서술하라는 거, 장단점을 서술하라는 거, 예시를 서술하라는 게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특징을 서술하라고 하면 답이 너무 많이 열려버려요. 하지만 정의, 장단점, 그 다음에 예시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써야 되는 것들이 딱 지정되기 때문에 채점하고 우리가 답안을 어느 정도 막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선을 마련하는데. 그래서 정의 반드시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고 그 확보한 재원을 한 목적적으로 관리하고 지출하는 이 교육 재정을 할 때 운용할 수 있는 원리의 절차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볼 수 있죠. 이렇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재정의 확보와 그 다음 재정을 배분하고 그걸 지출하고 평가하는 네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이 확보, 배분, 지출, 평가의 각 단계에서는 중요하게 요구되는 원리가 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떤 원리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일단 재정 확보에는 충족성과 자구성의 원리가 있어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시면 확보의 단계에서 요구되는 원리 중 무엇은 교육 활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는 충족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미성숙한 대상의 아이들을 성숙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때는 충분하게 부족하지 않게 그 재정을 확보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 그게 충족성의 원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족성의 원리. 그 다음에 자구성의 원리는 뒤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배분 단계에서 자원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각 파트별로 배분을 하겠죠. 예를 들면 교육 목적에 따라서 아니면 뭐 지방의 어떤 경제 수준에 따라서 뭐 이렇게 뭔가 다양한 수준과 어떤 목적을 고려해서 배분을 할 거예요. 배분 단계에서 요구된 원리 중 무엇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교육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재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정 배분은 바로 효율성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답은 5번이죠. 평가 단계에서 여기 보시면 요구되는 원리 중 무엇은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책무성의 원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나왔을 땐 매우 쉽지만 교육재정의 정의와 교육재정의 운영 과정과 각 과정에서의 핵심 원리를 한 가지씩 제시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실 수 있냐 없냐, 이것은 객관식 문제를 보고 안 보고의 큰 차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충족성의 원리는 교육활동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거. 자구성은 지자체 기업 등으로부터 자원을 스스로 확보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확보한 재정을 배분할 때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야 된다.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의 재정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도출해야 된다는 것이고,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 환경, 정책 목표 우선순위에 따라 이거 재정을 다 배분할 건데, 이 배분 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능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정책 목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니까. 근데 이 차이가 나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은 누구나에게도 납득시킬 수 있는가, 이게 공정성의 원리예요. 즉 배분된, 차이가 나게 배분된 재정, 이 상태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상태인가, 그게 인정될 수 있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그건 공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의 원리에서는 자율성과 적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은 이 스스로가 자기 규율과 통제가 가능한 상태인가, 지출할 때. 그다음 특별한 목적, 적정성은 특별한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과 학습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재정 평가에서 책무성을 살펴봐야 된다. 책무성의 원리에 따라서 지출된 재정 상황을 평가해야 된다. 즉 투입 경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명분을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왜 이렇게 했고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 배분, 지출, 평가의 단계로 우리가 교육 재정은 나아갈 것이고, 과정을 그 과정마다 하나에서 내지 두 가지의 어떤 원리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39번 문항을 마치고 이제 40번 문항 피들러의 상황적 지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